엑셀 파일을 선택할게요. 확인, 클릭하시면 거부광, 꼬부기, 미자몽 이렇게 완성이 한 번에 다 됩니다. 보도 자료를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실행하시면 보고서를 쭉 읽어서 만들어 주겠죠. 그리고 복사한 다음에 엑셀을 실행하고요.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쭉 만들어졌죠. 금방 완성되죠. 자,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확실히 약속드리겠습니다. 기존에 PPT 만드시던 작업을 최소 5배 이상, 5배 이상은 절약할 수 있다고 확실히 약속드리면서 오늘 라이브 특강 시작해 볼게요. PPT 자동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감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앱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PPT 장표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도 관련된 내용으로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죠. 하지만 우리 일반 직장인 분들께는 사실 이 감마 앱을 바로 쓰기에는 좀 제약이 있죠. 맞습니다. 우리 보통 회사에 다니면 회사에서 쓰는 양식이 있잖아요. 양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 어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회사에서 쓰는 기본 양식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제 파일에서 출생 현황 보고서 폴더에 오시면 여기 출생률 보고서 템플릿이 있거든요. 이 템플릿을 그대로 유지할 거예요. 이 안에 있는 항목들만 바꾸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자동화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정말 신기하면서도 재밌는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예제 파일 실행하시면 여기 파일 보이실 거예요. 챗 GPT, PPT 슬라이드 자동화 템플릿 보이시죠? 파워포인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입니다. 자, 그래서요, 파일을 실행하시기 전에 매크로 보안 설정을 한번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받으신 파일을 우클릭해 볼게요. 우클릭하시면 여기 중간에 속성 보이실 겁니다. 네, 속성을 클릭해 볼게요. 아, 맞다. 서체예요. 서체는요, 사용한 모든 파일에는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폰트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폰트예요. 이 폰트가 되게 좋아요. 되게 가볍고요. 굵기도 되게 다양해요. 1부터 9까지 다양하게 있어서 PPT 사용하실 때 다운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속성에 오시면 여기 밑에 차단 해제라고 옵션이 보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저처럼 아무런 옵션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확인 버튼 클릭해서 종료하신 다음에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밑에 차단 해제라고 옵션이 보이실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에 콘텐츠 사용이라고 버튼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버튼 클릭하시면 매크로가 활성화가 되면서 오늘 준비해드린 이 파워포인트 자동화 서식을 사용할 준비가 모두 끝납니다. 자, 지금부터 볼게요. 자, 이제 이 템플릿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할 거는요, 폴더 중에 포켓몬 폴더에 보시면 제가 여기 포켓몬 리스트를 미리 준비해 드렸거든요. 여기 있는 이 데이터, 이러한 장표를 챗 GPT로 만드는 방법은 오늘 제가 이거 쉽게 만드는 템플릿도 미리 준비해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알아볼 거고요. 일단 우리가 만든 이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다가 여기에 이 템플릿에 하나씩 넣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폴더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죠. 여기 있는 꼬부기 이미지, 리자몽 이미지, 이런 것도 각 포켓몬 이름에 맞춰서 하나씩 바꿔줄 거예요. 버튼 클릭 한 번이면 되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잘 보겠습니다. 여기 포켓몬 이름이 있죠. 이름은 여기에 넣어줄 거죠. 그쵸? 이름은 여기에 넣어줄 거고, 그 다음 타입은 여기에 넣어줄 거죠. 타입은 여기에 들어갈 거고, 분류는 여기, 신장은 여기, 체중은 여기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사진은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여기 있는 각각의 이 값들 있죠. 이 텍스트를 바꿔주는데 이 필드 이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필드 이름은요, 중괄호 안에다가 이 이름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필드 값을 이 안에다가 하나씩 넣어줄게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똑같아요. 여기 있는 타입도 중괄호 안에 타입 넣어주시면 여기 있는 타입 값을 이렇게 불러오는 게 되겠죠. 불 넣어줄게요. 그 다음은 신장 넣어줄게요. 마지막은 체중이죠.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이 사진들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를 하나씩 불러올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진이 있죠. 각각 이 이미지 경로를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제 파일 중에서 이미지 폴더로 와볼게요. 여기 있는 폴더에 오시면 폴더 경로창이 있죠. 이 경로창을 클릭하시면 이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로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할게요. 이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사진 셀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포켓몬스터 이름을 참고해서 이미지를 불러올 거죠. 그리고 우리가 불러올 이미지는 여기 있는 거부광.png 형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제로 하나만 넣어줄게요. 이 뒤에다가 원기호 넣어주시고 여기는 거부광.png입니다. 라고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엑셀은 똑똑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로가 있고 이 왼쪽에 있는 이름을 참고해서 파일명까지 만들었죠. 이 밑에 있는 셀을 클릭하시고요. 단축키로 컨트롤 알파벳 2죠. 컨트롤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이제 여기 경로가 다 완성돼요. 그러면 이 경로를 받아다가 이 사진을 하나씩 채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끝났어요. 이 값들도 다 넣었고 여기 있는 사진까지 넣어줄 건데 근데 궁금하죠? 선생님, 여기 있는 이미지는요, 이 사진을 어떻게 참고하는지 이것도 여기 중괄호 안에 사진을 넣어줘야지만 여기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은 어떻게 바꾸냐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림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이 그림은 지우고 다른 걸 추가해 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카츄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이제 그 이미지에는요, 대체 텍스트라는 그 이미지의 설명을 적는 설명 값을 적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6부터 지원됩니다. 그래서요, 이 그림을 우클릭해 볼게요. 우클릭하시면 이 중간에 대체 텍스트 보기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 이미지에 있는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 필드 이름 있죠. 이 필드 이름을 중괄호 안에 똑같이 사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 이미지는 여기 있는 경로를 바탕으로 사진을 하나씩 불러올게요 라고 넣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파일을 저장할게요. 엑셀 파일은 저장해서 종료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도 설정 다 했죠?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 자동화 서식의 좋은 점은 이제 여기 값들도 다 불러올 거고 사진도 불러올 건데 이미지에 어떤 효과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서식에서 그림자도 추가할 수 있고요. 그림자도 추가하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반사도 추가하고 싶다. 추가해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추가하시면 여기 적용된 효과까지 자동으로 새로운 이미지에 넣어줍니다. 네, 필요하신 효과도 적절히 추가해 보세요. 자, 그러면 설정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취합할 슬라이드를 선택합니다. 이거를 선택하시고 나서 홈 탭 클릭하시면 키워드로 병합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자, 다만 주의사항은 여기 있는 이 버튼은요, 제가 오늘 공유해드린 매크로 파일을 실행했을 때에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기능이 필요하실 때에는 사용하고 계신 템플릿 있죠. 그 템플릿을 이 파일로 옮기신 다음에 옮겨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신 다음에 키워드로 병합하기 버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신 다음에 안내창 나오시면 얘 버튼 클릭할게요. 자, 얘 버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 있죠. 포켓몬스터 데이터 엑셀 파일을 선택할게요. 엑셀 파일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 클릭하시면 병합되면서 거부광, 꼬부기, 단대기, 리자드, 리자몽 이렇게 완성이 한 번에 다 됩니다. 그쵸? 엄청나죠? 앞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업무 속도가 비교 불가합니다. 이거는 정말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하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제 핵심은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이 데이터가 있고
사진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인제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아볼 건데 두 번째입니다. 출생 현황 보고서 폴더로 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에제 파일 중에 템플릿도 준비해 드렸거든요. 이 엑셀 파일을 실행해 볼게요. 자, 엑셀 파일을 실행하시면 인제 앞으로 제가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요. 이 파일을 취합하는 자동화 보고서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이 보고서를 만들려면 이러한 데이터 장표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오늘 같이 준비해 드린 이 엑셀 파일을 실행하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값을 하나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자, 출생 현황 보고서에 오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정부 홈페이지에 통계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2023년 출생 통계 이 데이터를 가지고 PPT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거 안 보셔도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챗GPT가 자동으로 다 분석해 줘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보여 드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긴 보고서도 꼭 다 읽지 않아도 요약된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보여 드린 거고요. 이거는 꺼도 괜찮습니다. 그쵸? 이렇게 하고요. 자, 인제 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 거는요. 출생 현황 보고서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정치사회학과를 전공으로 하는 대학의 발표 자료로 쓰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 밑에 있는 프롬프트 완성 예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죠. 이렇게 하나씩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은 2023년 출생 통계로 알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슬라이드는 오늘은 5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20장도 괜찮고요. 30장도 괜찮고요. 근데 오늘은 실습이니까 5장으로 간단하게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 템플릿을 실행해 볼게요. 출생률 보고서 템플릿을 실행하시면 이제 우리가 만들 거는 여기죠. 여기 있는 두 번째 이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각각의 항목을 가정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만들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는 내가 제목으로 할게요. 만들 거고, 두 번째 여기는 핵심 키워드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있는 여기는 핵심 내용으로 만들 거고요. 밑에 있는 여기 영역은 상세 설명으로 할 거죠. 상세 설명으로 할게요. 아까 우리가 그 중괄호 안에 필드 이름 넣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드 이름을 하나씩 지정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템플릿에는 제목, 키워드, 핵심 내용, 상세 설명을 넣을 거니까 똑같이 슬라이드 구성 요소도요. 페이지 번호 필요하겠죠. 페이지 번호 넣어주고 제목 필요하겠죠. 여기 제목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도 넣어주고 상세 설명도 넣어주고 핵심 키워드도 넣어주고 이제 이미지도 만들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 프롬프트까지 넣어줄게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 만든 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핵심 내용이에요. 핵심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한 20자 정도로 제한을 걸어줄게요. 그래서 한 최대 15자에서 30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길이로 이 정도로 넣어줄게요. 그리고 상세 설명은 이렇게 할게요. 한 200자 정도, 200자에서 250자 내외로 할 거고 상세 설명은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고 그리고 여러 수치를 최대한 자세히 표현해야겠죠. 그렇죠? 보통 PPT 보고서는 이 수치 값이 많을수록 좀 더 정확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은요. 상세 설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수치 또는 키워드를 설명하세요. 라고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 프롬프트. 이 프롬프트는요. 여기에는 따라 적어주세요. 슬라이드 주제와 상세 설명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한 달 E3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를 작성합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프롬프트는 이게 중요해요. 되도록이면 영어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작성하시는 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보통은 그렇고요. 그리고 각 위미 단위를
괄호로 묶어서 최대한 풍부하게 작성하세요 라고 적어줄게요. 됐죠? 자, 내용을 다 입력하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예제가 완성됩니다. 그쵸? 여기에서 이 상황부터 응답 지침까지만 드래그할게요. 그쵸? 밑에는 예시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상황부터 응답 지침까지만 먼저 드래그해서 이거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해서 챗 GPT로 오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복사한 이 값을 붙여넣기 하는데 잘 보세요. 그냥 붙여넣기 하면 좀 번거로운 게 있어요. 이 엑셀 범위는 챗 GPT에서 그림으로 인식해요.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이 그림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림을 없이 텍스트만 붙여넣기 하시려면 컨트롤 쉬프트 V를 같이 눌러보세요. 같이 누르시면 그림으로 입력하지 않고 텍스트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보고서 예시, 방금 봤던 이 보도 자료 있죠? 보도 자료를 그냥 드래그해서 추가하는 거예요. 네,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주의사항은 이렇게 파일을 추가하는 것은 이제 무조건 회원 가입을 한 회원 로그인을 한 사용자만 가능하시고, 두 번째는 무료 사용자는 그 파일 업로드 가능한 개수가 하루에 제가 알기로 3개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 점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시면 보고서를 쭉 읽어서 만들어 주겠죠. 됐을까요? 이렇게 쭉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 줍니다. 그쵸? 잘 만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자, 챗 GPT를 쓸 때 여러 가지 프롬프팅 기법이 있지만 그 기초 활용법 강의를 한 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프롬프팅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시. 자, 그래서 잘 볼게요. 방금 이 데이터를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과연 이 데이터를 여기에 넣었을 때 깔끔하게 나올까? 궁금하잖아요.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기 만든 슬라이드를 복제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함께 누르면 복제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하나씩 넣어보는 거예요. 복사해서 넣어보고 이것도 넣어보자고요. 하나씩 이렇게. 자, 넣어봤더니 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키워드는 보통 앞에 그 샵 기호를 추가해서 해시 기호를 추가하면 좋으니까 이렇게 쉼표 대신에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내용도 조금 더 풍부하게, 뭔가 좀 빈약하죠. 공간이 많은데 뭔가 빈약해서 조금 더 풍부하게 적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밑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이 내용을 조금만 더 풍부하게 한 50자 정도만 더 길게 작성해 볼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잘 만들어 주거든요. 이 정도 길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넣어보는 거죠. 넣어봤더니 좋아요. 여기에서 줄바꿈만 좀 추가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질 것 같죠. 그쵸? 그러면 이 정도 데이터면은 깔끔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예시를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엑셀로 오셔서 엑셀 파일에 오시면 엑셀 파일 오른쪽에 예시를 남겨드렸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예시를 넣어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응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시는 꼭 활용하시는 것을 제가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시를 넣어볼게요. 제목 넣어주고요. 키워드도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씩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상세 설명도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미지 프롬프트를 보시면 잘 작성되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거를 좀 더 이제 잘 만들기 위해서 앞에다가 몇 개만 추가할게요. 3D 디지털 아트로 만들 거고 looks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거고,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가 이게 약간 블루톤이죠. 블루톤이에요. 그래서 이제 블루톤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좀 더 테마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예시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밑에
응답 예시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이 범위를 드래그해서 복사하고요. 챗 GPT에 오신 다음에 새로운 창을 실행하는 거예요. 새로운 채팅을 실행하고 똑같이 파일을 업로드하고 방금 만든 프롬프트인데 이제 이건 예시까지 포함된 거 이렇게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가까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봤더니 이 상세 설명 길이가 좀 짧죠? 아직은 좀 짧아서 만약에 좀 더 원하는 결과 얻으시려면은 여기 있는 결과 텍스트를 좀 늘려주면 되겠죠. 250자에서 300자로 하세요 라고 하면 좀 더 길게 작성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를 복사해 볼까요?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엑셀을 실행하고요. 실행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붙여넣기 해서 늘리고 이렇게 더블 클릭 해서 한 번에 맞춰 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페이지 번호, 제목, 내용, 설명, 키워드, 프롬프트까지 완성되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제 이 채팅 안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사항으로 위 표에서 이미지 프롬프트로 모든 슬라이드 이미지를 하나씩 만들어. 그리고 슬라이드를 이제 여러 개 만들 거니까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모든 이미지는 비슷한 스타일로 생성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실행하시면 여기 있는 이미지도 한 번에 만들어 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쭉 만들어 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를 만들 때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은 이미지 생성이 안 되실 거예요. 무료 버전 사용자분들은 어떻게 만드시는지 잠시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 5개 잘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페이지 1번부터 잘 만들었고 이거를 그냥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드랍해서 이거는 1페이지고 이거는 2페이지고 이거는 3페이지고 그렇죠? 이거는 4페이지 이거는 5페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랑 똑같죠. 여기 있는 이미지에 오셔서 여기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무료 버전 사용하세요. 그러실 때에는 bing.com/create로 올게요. 여기 오시면 코파일럿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오셔서 방금 만든 이 프롬프트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세요. 붙여넣기 하시면 무료로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는 빠르게 만드는 토큰이고요. 이걸 다 소모해도 만드는 거는 무제한으로 가능하세요. 그럼 잘 만들죠.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이미지 하나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까지 만들었으면 다 끝났죠. 그쵸?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미지 프롬프트 이건 이제 지우고 이거는 지우고 여기 있는 이미지 있죠. 방금 만든 이미지 다운받은 거 있잖아요. 이 경로 복사하고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뒤에는 이제 1.webp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빠른 채우기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파일 경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템플릿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보고서는 우리 회사 보고서예요. 회사에서 쓰는 보고서 서식이고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매크로가 있는 파일이죠. 매크로 서식으로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드를 선택할게요. 슬라이드를 선택하시고 나서 홈 탭 클릭하시고 키워드로 병합하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방금 만든 파일 있죠. 출생 현황 보고서 PPT 콘텐츠 최종이었어요. 이 최종 파일을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쭉 만들어졌죠. 그쵸? 금방 완성되죠? 저는 이 정도면 바로 써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10분 넘게 걸렸지만 사실 이거 그냥 하시면 금방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다음 주 회사에 가셔서 사용해 보시길 권장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인데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흥부와 놀부에 오시면 자, 이런 동화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그 유치원 선생님 또는 초등학교 선생님 분들 계실 때 이 수업 자료 만드실 때에도 활용 가능합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준비했고요. 우리 사용했던 엑셀 템플릿에 오시면
여기 흥부와 놀부 완성 예제를 미리 남겨드렸습니다. 흥부와 놀부 완성 예제 보이시죠? 그쵸? 여기 오시면 프롬프트를 미리 남겨드렸고요. 다시 여기에 와서 흥부와 놀부 하면 됐죠? 이 정도면 진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수업 자료 만들 때 정말 좋을 것 같죠? 파워레인저가 이거 저작권이 안 걸리나? 나 진짜 이렇게 하면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자동화하는 특강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